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근저당이다. 근저당이 이제 근저당권이 뭐 3월 10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인데, 이거보다 먼저 1월 10일 입주한 이도령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정확히 말하면 이도령이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되죠. 이 대항 요건은 전입신고와 이 거주를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주민등록과 주택인도,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 이런 거는 다음 7강 있죠. 7강에서 주택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발생하나, 이거는 1시간 내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이렇게 선수 이렇게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사람이 보증금이 뭐 3억이다. 뭐 한 1억 5천이라고 할까요? 5천만 원이다. 그리고 말소기준권이 3월 10일 날, 1월 10일 날 대항요건을 갖추고, 3월 10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또 7월 10일 날 춘향이가 입주했다. 이거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이 사람은 대항력 없는 임차네요. 이 사람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 다른 말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거를 잠깐만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요 사람은 춘향이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 사실 경매나 이 공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근데 이게 선순위로 이제 전입신고가 돼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이런 경우를, 이 가족관계인지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권리신고도 안 하고 대항력을 정하면 이게 뭐 가족인지 아니면 대항력 임차인이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가 네, 그걸 잘 판단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입주 못 들어오지만 나는 입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로. 그러면 아주 대박이지, 대박. 한번 보여드릴까? 그런 거? 응? 그렇게 낙찰받은 거? 이런 권리 분석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유를, 그듯이 이제 이렇게 이론으로만 너무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 에? 실제 내가 낙찰받은 거 갖고 보여주면, 예, 권리 분석이 왜 중요하고 왜 우리가 배당을 짜야 되는가가 나오죠. 요거를 이제 6억 3,200에 그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6억 3,200을 왜 싼지 감이 안 쓰죠. 요거보다 한 보름 있다가, 이거 1월 8일이잖아. 1월 22일 날 요거는 35평형이요. 근데 얼마냐면 6억 8,500에 했죠. 그러면 이게 요거는 44평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정도 되면 이거 아무리 봐도 7억 5천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비교하면. 그런데 6억 3,200에 이렇게 그 낙찰받을 수 있었던 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말소기준 권리가 이렇게 2016년 8월 29일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2019년 3월 9일이니까 말소기준법 후순위고 인수 안 해도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2008년 2월 8일이니까 이 사람이 대항력은 언제 생기냐? 대항력은 2008년 2월 19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대항력.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안 하고 대항력을 정하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왔지. 못 들어왔어. 그리고 말소기준은 이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를 입찰을 몇 명이 들어왔느냐? 달랑 2, 3이 들어온 거,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6억 3,200, 한 사람은 5억 9,200. 그걸 보면은 아까 왜 전입신고 때 퇴거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제 2순위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이걸 확인했느냐? 입찰하기 바로 전날. 보통 사람들은 이게 전입대람을 바로 전날 띄워보지 않아요. 전입대람이 이 사람 퇴거했더라고. 선순위 임차인이 권리심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고 퇴거를 하면 대항력이 있어서 그게 유지가 돼요. 미배당금 낙찰자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정하고 배당 요구하지 않은 임차인은 퇴거해버리면 대항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퇴거했더라고. 하루 전에 뛰어보니까. 그런 게 자기가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2순위로 5억 9,200에 들어오려고 자기만 들어오려고 2, 3일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퇴거한 것 같아요. 그럼 어쩜 이게 뭐 하루 이틀 전에 이게 퇴거할 리는 없죠. 그래서 내가 하루 전날 확인하고 퇴거한 걸 확인하고 대항력 없다고 해서 6억 3,200에 낙찰 받아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지런한 거에 의해서 성공한 거지 이게. 또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는 내가 올해 7월 달에 낙찰 받은 건데 반포동에 뭐 몇 개이다. 그래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아파트 딱 해고 치면 제가 낙찰 받은 게 나오죠. 이렇게 반포동에 이제 요거에 제가 낙찰 받은 거예요. 요게 전용 면적이 74평이에요, 아파트가. 그리고 이 대지가 30평이고. 그러니까 이걸 81평형이라 그러고 이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게 보면 요거 좀 사진이 방이 5개죠. 화장실 2개고. 여기가 이제 북향이고 남양. 여기서는 한강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게 이 아파트를 30억에 팔아준대. 바로 30억에 전세를 22억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 문의가 내 이름이잖아. 문의가 엄청 왔는데 왜 못 들어갔느냐? 이것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는 수협중앙회죠. 그런데 이 수협이 유동화해서 MPL로 유동화해서 했는데 팔았어요. 이거를 보시면 유사거든요. MPL로 요 수혜권 얘네가 국제 입찰 방식으로 낙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MPL하고 그러니까 뭐 좀 헷갈리죠? 알고 보면 MPL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 사람은 2003년 8월 29일이잖아요. 말소기준 권리가. 근데 이 사람은 3월 4일이죠. 대항력이 있다면 정말 아무리 안 가도 전세부임이 10억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고 어떻게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죠? 단독. 등기부 열어보면 과거에 경매 기록이 있어요. 과거에 경매 기록이 있어요. 나온 게. 보면 요걸 거야. 2016 타경 국악 경매가 진행되다가 취소했는데 여기는 채무자금 소유자만 거주하고 임차인이 없으면 이렇게 집행관 현황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취소된 경매 물건이잖아. 근데 등기부를 보면은 김 씨가 이제 전입한 날짜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등기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요. 김 씨가 전거죠. 2017년 2월 22일 날 퇴거한 거. 전거가 이제 이 사람이 전거라는 걸 이 사람이 이때 퇴거했고 요때 전거. 이때 전입신고한 거고 이때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이게 전거라는 건 일리 들어왔다는 거, 이 사람은 이사 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보면 이 경매 기록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요 3월 4일이 맞아 들어가죠. 이렇게 있다가 2017년 7월 22일 날 이 사람이 들어온 시점에서 동생하고 퇴거하고 이 사람만 전입신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요게 5월 10일 이제 국민은행 근저당이다. 그럼 여기 3월 20일 날 이동이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또 여기 7월 30일 날 춘향이가 보증금 1억 원으로 해서 전입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근저당권자가 언제냐면 설정인 게 2022년 5월 10이다. 설정이 됐다. 이러면 요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 다른 말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는 우리가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대항력 없어요. 말소기준 권리 후순위 있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이 경매에 놓으면 이건 소멸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항력이 없고 우선 변제권만 있어요. 이 우선 변제권은 두 가지가 최우선 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는 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거니까 우리가 소액임차인 서울 같은 경우는 2021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는 2022년 그 12월 31일까지는 1억 5천 이하일 때에 5천만 원을 주택가액의 2분의 1부 최우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2023년 1월부터는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에 5,500만 원을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우선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개정안을 이 공포에 효력이 생기거든요. 이건 뭐 시행령, 대통령령이니까 바로 시행하니까 1월 달에는, 그러니까 내년 2023년 1월부터는 아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도록 변경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12월 달이죠. 자, 이럴 때에 이 사람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대항력을 주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력을 주장하면 계속 살겠다고 하고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면 그 사람은 대항력 없는 거예요. 전액 배당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 거고, 미배당금 생기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는 필요 없지만 그 미배당금을 낙찰자가 지급하면 주택 인도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 우선 변제권은 두 가지죠.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인데, 이 근저당을 기준으로 하면은 1억 5천 이하일 때에 5천만 원이죠. 최우선 변제 5천만 원, 그리고 확정일자 1억 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확정일자가 빠르니까 2022년 3월 20이니까 최우선면 5천만 원, 확정일자 1억 원으로 해서 다 받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근저당권자 2억이다. 그리고 요게 1순위, 2순위, 그리고 3순위, 4순위로 이 사람이 나머지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5천만 원 이렇게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겠지만 확정일자는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매각대금이 적으면. 뭐 매각대금이 충분하면 경매가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배당표를 왜 짜느냐, 이런 선순위 채권자가 미배당금이 생기면 내가 인수해야 돼요. 그 인수금액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6강 공매에서 채권 상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나,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거. 근데 어쩌면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우리가 배당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인도명령에서 이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 이 공매 같은 건 인도명 제도가 없어요. 그럼 명도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배당별 짜 가지고 이 사람이 미배당금 낙찰자가 인수하고 이 사람이 미배당금이 생겨도 특히 최우선 면제 5천만 원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그 5천만 원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명도 소송을 안 해도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상 배당표를 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상 배당표는 지금 공부하는 공매에서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나 이거를 알아야 예상 배당표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한다. 이거를.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거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뭐야로 그걸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거를 알아야 이런 배당을 짤 수 있는 거 이렇게